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026년 6월 14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뭐 재미있는 여러가지 사건들이 발생을 했죠.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면서도 기존 어떤 세력의 저항을 의식한 의도적인 자범 일으키기. 그렇지만 그 방향성은 점점 또렷해진다. 자, 이런 것이 제 오늘 관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이 시점에 뭐 이란하고 어떻게 한다, 오늘 한다, 내일 한다, 뭐 우리도 이란과 미국 사이에 조짐이 있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간다고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을 트럼프가 SNS에 다시 올렸다고 봅니다. 8년 전에 사진을 다시 올린 거죠. 아무 말도 없이 올렸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예. 자, 이것은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여태 진행되고 있던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김정은과도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이 이유하고 뭔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유한테는 굳이 해줄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유럽까지 가서 했죠.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고 북한의 반발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 내일이 6월 15일이고 6.15 기념일이고, 옛날 그것은 이제 김대중이 옛날에 2000년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과 맺었던 선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내일 교황을 독대를 한다. 즉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교황의 독대를 앞두고 벌어진 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럽에 가서 쌓은 빌드업도 사실 교황을 만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트럼프가 김정은 사진을 다시 올린 거고, 이후에 가서 굳이 이재명이 불필요한 소리를 한 것은 앞서 소개드렸던 것은 그것을 이슈화시키고 거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체 알려준다. 자, 이런 것과 전 세계 월드컵 분위기가 같이 가고 있고, 또 BTS의 부산 공연이죠. BTS의 오늘 내일인가 뭐 그럴 거예요. 예. 그게 또 BTS의 뭐라고 할까, 그들의 생일날이죠. 예. 자, 거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확신은 없어요. 그런데 왜 정몽규가 갑자기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나는 이거 끝나고 사퇴할 거다, 그때 반응을 봐서는 홍명보한테는 기별도 안 하고 선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1차전, 그젠가 체코와의 1차전을 했는데 우리 선수들이 전혀 다른 선수가 됐잖아요. 뭐 돈 얼마 더 준다고 그 친구들이 갑자기 그렇게 열을 내겠습니까? 아니에요. 예, 분위기가 완전 바뀐 거죠. 본인들이 편안한 분위기가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여태까지 경기력과는 다른, 뭐 많은 외신들도 지적하는 것처럼 선제골을 뭐랄까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체코를 거꾸로 압박해서 이겨냈단 말이에요. 이건 전혀 다른 분위기다. 그것은 정몽규가 그만둔 거랑 가장 큰 상관이 있다. 정몽규가 왜 갑작스럽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태까지 몇 년간 버텨오던 그가 그러한 팬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왜 그만뒀나? 왜? 그 시점이 이 시점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이걸 잊지 않는데 이어보시면은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자, 많은 새로운 변화를 위한 세력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기존의 세력들을 계속 헷갈리게 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 트럼프가 이 신호를 줬죠. 이게 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나왔을까? 이것은 이재명과 교황의 미팅을 하루 앞두고 나온 거예요. 딱. 그죠?
자, 볼까요? 일요일 서명은 무산될 듯, 일하는 며칠 내 가능. 얼마 전까지는 아직 협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니 며칠 내 가능. 뭐 이건 당장 내일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뭔가 맞춰져 있다. 내일 교황 면담을 하고 아마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나 수요일 정도에 G7 미팅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때까지 일하고 뭔가를 할 것 같아요. 예, 그 JD 그래야지 흐름이 맞거든요. 예, 네네. 한번 봅시다. 예, 그렇게 보이고요. 자, 이게 뭐 이재명으로 가가지고 바티칸에 가서 무슨 미사에 참석을 했는데 그 미사를 유흥식 추기경이 주재를 했다. 유흥식은 작년 여름에 한국에 왔고 그때 휴가를 왔을 때 이재명이 불러서 만났고 그때 유흥식 추기경이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년 즉 27년에 여름에 교황이 한국으로 오기로 돼 있는데 그때 교황이 김정은, 이재명과 같이 사진을 찍었으면 한다. 그런 바람이 있다. 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한 바가 있고 이번에도 사실은 같은 거예요. 유흥식에 지금 언급도 그런 내용들을 언급을 했어요. 자, 요렇게 빌드업이 된 상태에서 내일 교황을 만난다. 자, 교황을 위한 밥상을 차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는 보거든요. 자, 이 밑에 거 보면은 오늘 제가 본 건데 이게 이태리하고 한국 부부일 거예요. 한국 남자, 이태리 여자. 뭐 장인이 한국 와서 소곱창을 먹는 모습인데 최근에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이걸 보면서 같은 이태리이기 때문에 제가 봤는데 유럽에서도 보면은 러시아도 그렇지만 터키는 더더욱더 그렇고 아시아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오면 올수록 우리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정, 예, 그 초코파이의 정에 그게 훨씬 많이 살아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자꾸 저쪽으로 가면 프랑스, 독일 가면 좀 옅어지고 물 건너가서 영국하고 현재 주도국인 미국으로 하고 가면은 이게 전혀 다른 문화 같아요. 자, 그런 것과 이태리가 지금 우리한테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면하고 예, 동양에서 문명이 전해지는 순서대로 우리 쪽으로 거꾸로 돌아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소곱창 저도 과거에 그 직장 생활할 때 서울의 그 서울 교대 앞에 그 유명한 집이 몇 군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번 갔던 기억이 나네요. 이걸 보면 소곱창이 뜨거운데 이걸 먹을 때 보면 기름장을 주기도 하고 양념장을 주는데 차가운 양념장을 주거든요. 이런 거죠. 뭐 양파 들어갔고 고추 들어갔고 그 간장 좀 묽게 만든 식초 좀 들어가고. 또 외국 사람들이 먹을 때 보면은 곱창 자체가 상당히 뜨거워요. 뜨거운데 그걸 그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은 그리고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상당히 온도가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것을 그냥 입에 넣으면 상당히 뜨거워요. 그렇지만 기름장이나 좀 전에 언급된 다른 장에다가 담그면은 그래서 그 장들이 작게 돼 있지 않아요. 간이 싱겁게 돼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맛있게 먹을 줄 안다는 부분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쇠젓가락 같은 거 쓴다는 부분이 저도 과거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왜 쇠젓가락을 쓰느냐? 또 쇠젓가락을 하더라도 나무젓가락처럼 동그랗게 그냥 원추형으로 만들면 될 텐데 납작하게 만들었거든요. 집기 좋게 만들었다. 자, 우리의 철기 문화가 왜 그러면 주변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나무젓가락을 쓰는데 우리는 왜 유독 쇠젓가락을 쓰느냐? 사실 쇠젓가락은 매끄럽기 때문에 집기가 사실 불편해요. 더 고난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또 무겁고 물론 장점은 있어요. 나무젓가락은 조금 쓰면 휘어요. 네. 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철기 문화의 일반화를 우리가 제일 많이 앞당겼기 때문에 예전에는 쇠젓가락이나 청동젓가락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 고위층의 부장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가야 삼국시대 보면은 청동으로 만든 가위 막 이런 거 젓가락 이런 숟가락
왜? 나무 숟가락도 있는데. 나무 숟가락이 만들기 훨씬 편하죠. 위세품이었어요. 그 위세품이 우리는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일본과 우리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중국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뭐냐? 우리는 분묘도 비록 가야시대의 봉분처럼 높지는 않지만, 그리고 신라시대의 봉분처럼 크지도 않지만, 아직도 둥금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작은 왕이에요. 그래서 쇠젓가락 쓰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긍심이고, 자부심이고, 그걸 일제시대 때 이후, 특히 조선시대 이후, 우리를 지배했던 세력들은 그것을, 누구러뜨리려고, 붕괴시키려고 노력해왔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개발 독재 시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저항했어요. 가장 큰 것은 이제 문화계죠. 예, 그들은 엘리트로 그건 뭐 동학하고도 상관이 있죠. 그것은 또 동학 이전에 조선 중기 이후에 수많은 밀란하고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저항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감이 지배와 피지배의 긴장감이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배라는 말도 적절하지 않아요. 우리의 소위 서구식 표현으로 피지배 계층가 뭐냐면 전부 내가 왕이다. 쇠젓가락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는 문화예술계는 눌려져 있었죠. 그게 아웃사이드층에 있었죠. 그게 주류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이야기한 것처럼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세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그걸 이해하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들이 주류가 되자 세상의 흐름에 맞아서 된 거잖아요. 갑자기 폭발하는 거잖아요. 언제나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이게 힘이 어디서 나오냐 도대체. 그렇게 찌질하게 가난했던 나라가 몇십 년 만에 그런 내공을 다 표할 수 있었느냐, 표현할 수 있느냐, 절대 아니겠죠. 엄청나게 오래된 거죠. 네. 그래서 이태리 이야기가 나왔고 곱창 이야기가 나와서 밥상 문화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거는 고도로 누적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기를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고기 많이 키우는 아르헨티나, 브라질인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몽골 사람들이에요. 몽골 사람들 머리, 꼬리, 껍데기 다 먹어요. 왜? 맛있는 걸 아니까. 근데 그것을 그 맛을 극대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한국 사람들 몽골식으로 먹으면 오래 못 먹습니다. 부대꼈어. 그걸 극대화한 게 한국 사람. 아마 몽골 사람들, 한국 음식 엄청 좋아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러분도 깊이와 뿌리, 그것이 이제 터진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꽃이 터지는 거거든요. 팍 벌어지면서. 네, 뭐 그런 느낌이고요. 자, 그리고 전체 분위기에 봐서 지금 교황청에 가가지고 하는 것은 서구를 포섭한다는 부분이 크거든요. 기독교는 서구의 종교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내에서의 불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신호를 계속 제가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BTS 공연을 앞두고 여기 부산 범어사라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가까운 쪽이에요. 저기 위에 검정구 구서동 이쪽에 있고 제가 중학교를 이 근처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청소도 하러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큰 절이에요. 범어사. 템플 스테이를 갖고 했다. 이게 지금 불교 방송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걸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보이시죠? BTS 팬클럽 아미를 환영한다. 그래서 불교 홍보도 같이 하는 거예요. 템플 스테이를 해야 돼. 그래서 머물려면. 예. 자, 이것은 불교에서 이거를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 카톨릭과 개신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만큼 조직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한다. 이것과 지금 이재명이 이태리의 교황청 바티칸에 가서 하는 거랑 일맥상통한다. 예. 진짜 우리 통일신라, 신라시대 최치현이 이야기했던 3교 통합이 이루어질지 모를 노릇입니다. 예. 어쨌거나 불교가 엄청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아주 모순적이게도 바티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그들이 손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그죠? 미국과 북한이 다시 손을 잡겠느냐. 이게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회의적이신 분들이. 불교와 가톨릭이 손을 잡는다. 더한 일이겠죠.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언제 만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게 남북 문제와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게 엄청나게 희한한 일이죠. 예, 우리 선배님들이 하신 말씀이
세상이 전반전에서 후반전으로 넘어갈 때 그 핵심은 남북의 소통이다. 예전에 몇 번 소개해드렸었죠. 이제 그런 게 좀 허언이 아니에요. 돼 있어. 제가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자, 오늘 이점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며칠 전에 EU랑 할 때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이야기, 러시아를 비판한 거고, 북핵 문제를 지적한 거. 예, 오늘 또 내일이 6.15 기념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희망의 불씨 살아있다 확신. 이런 거란 처음으로 천천히 간다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트럼프가 김정은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린 것 같아요. 이거 전체의 시간표는 트럼프의 시간표랑 같아요. 트럼프가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자, 6월달이 지난 지도 14일이 됐는데, 이러면은 6월달 전 세계 21개국, 22개국, 지도자들,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와야 돼요. 6월달치가. 근데 지난 5월달부터 딱 멈췄거든요. 제가 좀 더 확인해 봤습니다. 2달째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건 오래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재명이 여기서 천천히 이런 말을 했지만, 여기서 이재명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남북 문제를 희망의 불씨가 있다. 이 불씨는 어떻습니까? 휘발유를 꺼내자면 바로 폭발해요. 예, 화약으로 치자면은, 무기로 치자면, 내관이에요. 조그만 불씨지만 터뜨리면은 155mm 탄, 유도탄이 폭발해요. 예, 자, 이것은 말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의미심장하다. 트럼프의 사진 올린 거랑 똑같다. 예, 이것은 내일 교황과 만나서 뭔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이따 그 다른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왜 북한을 날카롭게 하는 발언을 했느냐. 자, 이 문제가 부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이거 며칠 전에 나왔다는 거죠. 이유는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이미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지금 어디인가 빌붙어야 돼요. 미국이 이유를 더 이상 쉽게 먹을 걸 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해졌어요. 그들은 러시아랑 타협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EU 의장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주요국들을 생각하죠. 독일과 프랑스는 기다리고 있죠. 이태리 하는 거 보세요. 이태리의 멜로니가 이재명 만나기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소개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러시아와의 대화를 다시 열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러시아를 비난을 했다? 북러 군사협력을 비난을 했고 국제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이란을 불법적으로 공격한 것에 대해서 국제적인 비난은 계속 이어지지 않았어요? 자, 러시아의 국토인 쿠르스크가 우크라이나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어떤 돌격으로 인해서 침범을 받았고 북러 군사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북한군이 투입됐어요. 러시아 국토 내였거든요. 우크라이나 국토를 진격하지 않았어요. 자, 우크라이나도 그렇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많은 외국계 용병 내지는 정규 병력들이 용병으로 전환된 형태로 신분 위장을 하는 세탁을 한 상태로 관여하고 있고 러시아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만은 깔끔하게 해결했어요. 이건 비난할 거리가 아니에요. 되게 이기적인 표현들이거든요. 북핵을 불인정하겠다. 북핵을 불인정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인정한다고 핵 보유국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겠다? 함부로 대하겠다? 그렇게 할 겁니까? 미국도 하지 못하는 말을 했어요. 지금 이것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트럼프도 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하고 북핵을 불인정한다. 북한은 핵 보유국이 아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엄청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북한은 당연히 반발했죠. 그럼 이재명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EU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요. EU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EU도 소위 이재명에 대한 환대의 대가로서 이재명한테 이런 발언을 요구할 그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아니에요. 이것은 예. 굳이 인사치레로 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한다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갑자기 몇 단계 뛰어넘은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이재명이 하고 싶어서 한 거고 필요에 의해서 한 거예요. 이거 왜 했느냐? 예,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북한과 러시아는 한 몸이라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EU 너희가 이 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했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만약 비핵화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그 이란하고 협상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하고도 상관이 있는데 거기에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큰 차이가 있을 수 없어요, 북한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꾸로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인정하고 뒷배라는 러시아라는 큰 나라가 있고, 그것은 유라시아 새로운 물류망과 교통망, 새로운 경제의 핵심이죠. 등뼈죠. 향후 어떤 미래 경제에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신기술, 새로운 기술 표준과 얹혀진다면 북한과 좋은 예죠. 자, 그래서 사실은 매력 포인트를 알려주는 거고, 우리가 이걸 해소해 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뭘 줘야 되겠느냐? 그들이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느냐? 북핵에 대한 해소의 대가로서 뭘 줘야 되겠느냐? 근데 그 결과물이 사실은 전부 다 우리한테 덕이 되는 거다. 유럽의 미래다. 너희 지금 과거의 기득권 세력은 아니겠지만 강하게 압박하는 거예요. 왜? 대중한테 하는 이야기거든요. 옆에 있는 이 쓰레기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북한이라는 나라를 전면에 내세우는 거고,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과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 대중들도 러시아랑 연계가 된다, 더 이상 전쟁의 공포가 사라진다 그러면은 그들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큰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인지할 거예요. 그게 북한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북한 밑에 당연히 한국이죠. 지평을 넓히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 과정에 북핵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게 몸값을 올리는 거죠. 그건 빌드업이죠. 왜? 해결될 거니까. 예, 이 아주 고단수의 정치적 제스처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런 상황이, 러시아가 북극 항로를 서방에다 열겠다, 북극 항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며칠 전에 한 거잖아요. 6월 10일 날 했네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러시아가 싫어할 이야기를 굳이 유럽까지 가서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러시아와 협력해서 북극 항로에 시범 항해도 하고 있는데, 부사 문제도 걸려 있는데, 웬만하면 피하고 싶죠. 그런 이야기를. 근데 그걸 억지로 했다. 뭐냐? 예.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그때도 똑같은 날 말씀을 드렸었죠. 예루살렘 대주교, 즉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 뭐 이게 정교회가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한 종파인데, 여기가 우크라이나, 그리스, 하여튼 흑해 연안을 따라서 러시아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가 지금 푸틴을 만날 것이다. 만났다는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네요. 이때 내용을 보면 만날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중재를 할 것이다. 자, 요것은 교황의 역할을 우크라이나전에 적용시킨 거예요. 자, 교황도 같은 숟가락으로 놓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영향력으로 보자면 교황보다는 하나 아래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어느 정도로 폭을 넓히느냐. 이것이 왜 전부 한 방향을 가고 있느냐. 종교계들이. 우리나라는 불교까지 움직이고 있다. 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왔던 6.15 남북 공동선언. 지금, 40대 이하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대중이 갔다는 사실조차. 2000년에 여러분이 몇 살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것들이 그때 상당 기간 실행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가장 큰 약속을 한 게 이거거든요. 이것을 다시 되살리는 게 첫 번째. 이걸 기본으로 이 다음부터 추가적으로 다른 걸 하겠다. 이게 이재명의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때 내용 AI가 정리 잘했더라고요. 2000년 6월 15일, 그래서 내일이 기념일이에요. 예. 김대중이 북한을 방문했죠. 김대중은 보면 볼수록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역사적인 합의문이고, 분단은 55년 만에 성사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결과물로, 남북 최초 정상회담 맞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그 주요 내용이 뭐냐? 자주적 통일이라는 내용을 언급했다. 우리끼리 한다. 이 자주적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북한과 미국의 종전선언이에요. 그래서 뭐 6.15 기념이니까 이재명이 이야기를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이기에 맞춰서 대통령의 언급이 강하게 제기됐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남다르죠. 또 오늘 교황을 만나는 시점에 그리고 트럼프가 트럼프 1기 때 김정은과 미팅 사진을 이유 없이 올렸다는 거랑 같고 이란전이 마무리되고 있고 지금 북미 종전선언이 돼야만 되는 상황에서 자주적 통일이다. 이게 이재명이 오늘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주적 통일 6.15 공동선언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자주적이 되려면 외세가 빠져야 돼요. 중국은 배제됐죠. 러시아는 간섭하지 않고 응원하고 있어요. 요번에 시진핑이 북한 간 것도 이겁니다. 자주적으로 우리는 관여 안 한다예요. 남은 것은 뭐냐? 남한에 또 어리를 틀고 있는 미군이거든요. 가는 거죠 이제 그이들로. 종전선언이 평화선언이 먼저 돼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통일 방안에 대해서 서로 공통점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 방식에 대한 이야기고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인도적 문제 해결, 교류 및 협력 활성화 이래가지고 그 이후로 무슨 북한 방문, 금강산 방문, 뭐 백두산 방문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성공단 이런 게 해서 우리가 몇 년간 했던 거잖아요. 자, 그때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 다음 걸 그려야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말씀드려 온 것처럼 북한이 개발되는 부분은 미국의 생존하고 엄청나게 생존이 중요하다. 미국 달러 자금이 탈출해서는 안 된다. 제가 최근 몇 년간의 금값의 폭등 그리고 미국 국채의 뭐라고 할까 수익률의 향상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국채의 폭락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위험도가 높아진 거죠. 자, 그래서 미국 달러 자금은 미국 FRB 연방준비위원회는 그냥 미국 정부에 돈 빌려주는 기관이에요. 은행 연합체예요. 미국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손해를 적게 보면서 미국이 망가지려고 그러면 먼저 떠날 때가 거기에요. 거기서 추이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들이고 그들은 뒷배로 이스라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네타냐후가 그걸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그 과정이 이란전이라는 부분이 이제 불거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은 돈이기 때문에 투자처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부분이 커요. 미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극화가 되기 위해서라도 전 세계가 그걸 원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갑자기 거대한 금융위기로 무너지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질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서로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진핑도 알고 푸틴도 알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투자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남북 간에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한 발 더 나가는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 적선하듯이 자,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노력으로 인해서 한국 전쟁을 통해서 우리 체계에 편입되어 왔다. 그래서 먹고 체제 경쟁에서 북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우리가 도와준다.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미국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네. 그러면은 남북 간의 소통 구조가 공고해야 돼요. 장기적이어야 돼요. 그럼 이 정도 선이 아니라 훨씬 더 진전된 남북 간의 합의가 진행돼 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추정하는 거예요. 강훈식이 유럽에 이유 없이 출장 가고 국무총리가 김인석이 또 미국에 출장을 왔다 갔다 그리고 장관들이 정말 미국이랑 자주 만났거든요. 지난 몇 달간에 걸쳐서 이런 것들을 협의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진일보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장기적인 투자가 유지될 수 있죠. 매력적이어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또 뭐 대통령 받겠다고 뭐 폭발하고 남북 관계 또 중단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환 시장도 훨씬 오픈했고
주식시장도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긁는 발언을 했다? 이것은 곧 등장할 것이라는 것의 다른 이야기이고 주요 이슈가 있다는 거죠. 북러 관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부분인 것이고, 그죠? 북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우리가 뭘 줘야 되는 것인지, 그걸 넘어서는 그들의 결단이 충분히 주목받아야 된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또 문화적으로. 자, 오늘 러시아 뉴스 한번 볼까요? 네, 러시아는 뭐 우리나라 이재명의 발언에 별 이야기는 없고요. 위에 볼까요? 우리 쪽에서 보도가 잘 안 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카타르 협상단이 테헤란에 도착을 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상당히 의미 있죠.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찍은 사진을 올린 겁니다. 이게 끝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종결될 거라는 거예요. 이란과는. 그리고 왼쪽 밑에 잘 안 보이시죠?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젠가 그젠가가 우리도 그랬지만 러시아와 일본의 수교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접근하겠다라고 주일 러 대사가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이어지는 발언이에요. 즉 일본을 편입한다는 거예요. 즉 러시아와 일본의 긴장관계도 풀린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다고 해서 위에 있는 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교통정리가 됐어요. 지금 다카이치가 한국 다녀가고 그 이후로 이제 남은 것은 북한하고 미국밖에 없어요. 결국 그래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닫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일본의 혜택을 받는 방향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약속을 해줬다고 봅니다. 일본은 특히 기시다 때 우리 윤석열 내란에 깊이 관여했다고 계속 침략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는 거죠. 처음에는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대만에서 불지르겠다, 대만의 자위대를 파견하겠다, 이런 희한한 소리까지 했던 그들이 갑자기 입장이 돌변했어요. 이게 갑자기 바뀐 거예요. 몇 달 만에 꼬리 내린 거예요. 그 꼬리가 내리게 된 과정 중에 하나가 한국이 너희들한테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필요해요. 그게 됐어요. 먼저. 그게 다카이치의 지난번 방문이에요. 안동 방문하기 전에 희한한 짓 많이 했습니다. 다카이치. 예, 독도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이제 독도 이야기는 다시 안 나올 거예요. 자주. 한동안은 자, 그러자 거기에 러시아까지 올라탄 겁니다.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전되고. 예. 그러자 오늘 다카이치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랑 만남을 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면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풍력 발전, 차세대 풍력 발전 설비의 협력을 심화하겠다. 양쪽 다 섬나라죠. 둘이 친한 나라고 G7에서 미국의 딸랑이 노릇을 했던 나라인데 지금은 끈이 떨어졌어요. 둘이가 지금 되게 같은 입장이에요. 영국하고 일본이. 예. 초록은 동색이라 둘이 만나서 향후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이게 다 지금 이야기가 말이 맞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들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과 미국과의 접촉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기서 제한테 가장, 이제 눈여겨봐지는 것은, 물론 그렇게 짐작도 해왔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핵심은 교황과의 만남이에요. 거기에 앞서서 지금 다 이 준비를 밥상을 차려주는 거잖아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영국과 일본은 알았다, 이제 묵어 줄게 라고 찌그러지 않는 것이고, 푸틴도 맞춰주는 것이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재명이 대표로 나서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다, 북한하고 대신에 뒤에 이런 혜택도 따라올 것이다, 이런 변화로 넘어가기 위한 대가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선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문화계에서는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BTS 그리고 축구협회장의 사태가 왜 갑작스럽게 발생했을까? 이것은 지금 잔치 분위기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얼마나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BTS 당연히 이게 올라탑니다. 그래서 홍명보도 놀랄 정도로 축구협회장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